어? 나 야. 얘 이남이 아니야? 맞아. 나야. 너 안 돼. 자, 봐봐. 아, 맞다. 가자. 물리. 그렇게 빠르지 않아. 뭐 등가속 운동을 안 한다고 했다며. 맞잖아.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건지 전혀 여자가 아니야. 뭐 아주 쉽게 내겠다는 얘기인데. 어제 신도분 거. 아, 생물 범위 좀 줄었던데. 늘어났겠지. 줄어들었다. 근데 나랑 학원 3년 같이 생물 시험 줄어들어. 줄어들었다고? 생체 총매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150. 그거 교과서 봐야지. 늘어났냐? 아, 네. 생물에는 화학 아니야? 이거 늘었어. 주기율표 거기만 들어간다. 주기율표 안 들었나? 네, 살짝 흔들어. 그래? 주기율표에 딱 끊겨. 아니, 아예 안 들어. 소리는 안돼 안 나. 일단 지난주 숙제 이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게 뭐 맹씨한테 들었는데 여기 학교에서 여기 이제 등가속 운동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안 낸다고 했다고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거에 빠져버리면 중요한 되게 기본적인 문제만 내겠다는 뜻밖에 안 돼. 쉬워지. 그러면 이제 문제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1등급이 없어질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거 막 나보다 잘 볼 수도 있고 말이 돼. 근데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하여튼간 좀 이따가 뭐 애들 다 오면 마저 같이 확인하고 일단 오늘은 보라색 책 진도를 하나 더 나가야 되겠네. 하나 추가돼서 174쪽. 저 보라색 책을 못 가져왔어요. 그럼 안 되는데? 제거 적사로. 아니 그냥 출력하면 되는데. 174쪽 펴고 한번 보고 있으십시다. 174쪽 펴고 보고 있자. 고민이요? 고민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흔들고 갔어. 야, 니는 아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빨면서 먹더니 나 하는 줄 알았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니 이거를 여기 안에 넣고서 아니 진짜 안에 넣고 씹는 것도 아니고 안에 넣고서 빨면서 다시 뺀다고. 이렇게 이 소리 나서? 뭔 아이스크림이었어? 브라보. 크루바? 아 브라보. 우유. 어? 브라보로 어떻게 이거를 해? 콘이잖아 브라보는. 코를 엮어서 이렇게 했어 진짜로. 콘으로 이게 돼? 아니 이게 아니, 절반 아니. 정도 먹었을 때 절반 먹었을 때 병신아. 이 절반이라고 치우는. 오. 근데 이걸 또 빨면서 이게 아니, 그게- 나온다고 이게? 에이, 씹었어. 아니 씹은 거야. 건이 조금씩 없어지는데 아이스크림은 그대로야. 강원진이다. 신을 저 장바로 입고. 왜 이렇게 참다야지? 어디 처먹고 있냐? 배 터졌네. 많이 맞춰. 우리 점심 먹어. 점심 먹어. 먹었어? 응?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KFC. 똑같은 거. KFC. 스시? 응? KFC. KFC. 너 치킨 이 먹었지? 새끼 KFC 먹었어. KFC 한다. 이 새끼 가가지고 주승민 봤다는데. 아니 준영 정말 다이어트한테 하지를 마라. 근데 이런 거 처먹고 이거 160칼로리 아니야? 칼로리인데. 나는 근데 얘네 둘이 중국어로 대화할 때는 별로 웃겨. 얘 중국 아니라고. 가져와. 오시대 여기요. 가져와. 이렇게 돼 이렇게 먹고 사는. 얘는 찐인데 얘는 엉터리. 얘 기준에서 얘는 한국어로는 모르겠냐. 야만 다시 원래 해주는데. 중국은 짱이야. 한번 다시 해주는데. 원래 중국은 가짜야. 야만 다시 해주는. 형아 왜? 너 이렇게 하는데? 어? 중국은 가짜래. 뭐라고? 야, 미안하다. 중국은 가짜래. 아니야. 한번 다시 해줘. 한번. 내 중국인이라서 소개팅은 많았잖아. 아니 대화 한번 해봐. 누가 중국인이라고 해? 소개팅 하는데 갑자기 막 채팅방 카톡으로 막 중국어 쓰고 그런 거 아니야? 친구가 그 새끼 막 팝팝으로 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좀 해줘봐. 중국어 좀. 친구가 여자한테 중국인이 그러면서 아우 힐카 불러. 한방. 보라색 책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니야 나 들어오는데 애새끼가 문을 여는 거야. 왜 안 왔어? 기준이요? 왔네. 기준 안 하는데요? 문을 당기는데 걔는 영상으로 듣고 있잖아. 머리에 비듬이 좋고 뭐라는 책 없는 사람. 개더러워서 바로 뺑놈이 있었어. 그게 내 심정이다. 머리 감았다고. 그게 내 심정이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먼저 줄 테니까 정리부터 해봅시다. 네. 옆에까지 전달해. 옆에까지 된다. 아무튼 너 투표하는 게 이남이 있겠나? 어? 이남이. 코피아? 그 난쟁이? 걔한테 소개받았고. 연수를 받고. 얘랑 소개팅 당했대. 누가 아까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 정도야? 왜냐면 그때 진짜 봐봐. 그때 걔 생각보다 많이 나아졌던데. 나아졌다고? 아니 안 겪고 생각도 안 했어. 잘 모르겠다. 주기율 풀지 말고. 주기율 뭐 앞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안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 그 교과서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별에 뭐지? 별 거기까지 딱 들어가. 우리 주기율도 안 나오잖아. 나 이게 다 외운 거야. 왜요 너? 나도 아니 이번에 기회가 다 써서. 문상아 공부는 일주일 전부터 하는 거야. 야 아직 4일 남았. 4일이라고? 10일이다. 10일 받았어. 야, 소준형, 너네도 이모 들어와. 이모? 그래서 화. 손님이 씨. 아 그냥 안 들어 우리는 젊은 순서. 아니 우린 이모 들어와. 진짜. 이렇게 잡는 거. 우리 다좀 특이한 거. 역사도 김준호 쌤 들어오고. 진짜로? 아까 진주 들어와. 우리 그 무성은 안 들어가. 준수는 좋아? 준호 쌤 재밌어. 솔직히 시몬? 내가 이거 봐. 신원섭이 무슨 거 먹는 거였지? 사회? 관계. 존나 불쌍하다. 감당이 안 돼. 너도 원탑이야? 야 김준호 쌤. 여기까지는. 준호들을 재밌어. 재밌어. 김준호 쌤 어때? 재밌어. 김준호 맨날 잡아. 뭘 때려? 안녕. 제일 좋아한다. 학부모 속할 때 비슷하게 나니까. 이쁨한테? 왜 이렇게 약간 좀 왜 이렇게 홍삼 캔디 냄새가 나지 진짜? 근데 착한 척해. 그러니까 내 떡볶이가. 당연하지. 이미가 진짜 잘했어. 자, 잘 들으시오. 이따가 나중에 또 헤매지 마시고. 네. 일단 오늘 생체 촉매 효소를 이제 한 단원 추가가 됐다고 해서 맞지 맹씨? 네. 효소 파트가 한 단원 추가됐다고 해서 그거 잘 들어. 이게 뭐예요? 하면 안 돼. 이번 오늘까지 프로라는 거였어요. 위치를 하지 말고. 자, 이거 오늘 진도 나가면 매번 하는 숙제. 네. 뭔지 알지? 네. 한번 수업할 때마다 나갔던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마스터 문학회로 써 있는 건 다음 주까지 풀어서 와야겠지. 예. 그거에 대한 답지를 같이 하나씩 따로 줬어. 뭔지 알 것이고 지금.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도 다 나간 거기 때문에 심화 기출편이라서 약간 어렵고 까다롭거나 조금 짜증나는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심화 기출편이야. 이거는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야 돼. 양이 좀 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빡세게 가야 돼.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쫙 풀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지가 이거야. 요즘 답지라고 안 써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고. 이거에 대한 답지가 이거야. 답지도 많아. 이거 언제까지 해오라고? 다음 주 올 때까지 풀어서 채점까지 해서 질문할 거 체크해서 가져와. 네. 오늘 좀 이따가 오늘 생체 촉매 효소 한 다음에 이거를 나랑 몇 개 좀 대표적인 유형을 좀 볼 거야 일단. 그다음에 나머지 싹 풀어보면 된다. 얘는요? 그다음에 설명 중이잖아. 네.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필수 문제. 줄여서 무다필이라고 부릅니다. 무다필. 이거는 다음 주가 아니고 써 있어. 직전 보강 전까지만 풀어서 가져오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주기율표를 빠지면 다음 주 선생님이 나머지 파트도 이거 똑같은 걸 한 번 더 줄 거야. 그럼 그것까지 받아서 직전 보강 때 이렇게 생긴 거 2개, 무다필 2개를 직부터 들고 오겠지. 이해됐나? 무다필에 대한 답지가 또 나갔고
된 거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기준이게 뭔가 하나 안 가져오는 것 같아. 이기야. 얘 아까 5개 가져갔다 그랬는데 뭘 빼먹은 거지? 선생님, 저희 집고 어떻게? 이제 알려줄 거야. 하루 종 잠깐만, 이게 3개 남았고 4개 남았고. 왜 9권 두고 왜 9권 두고 집고 두 번에서. 3개 남았고 3개 남았고. 금 일한다는 거. 야, 다 3개 남았는데 얘 이거 하나 빼먹었다. 이거 하나 빼먹었다. 월요일이 국어잖아. 이거 무다필 빼먹었다 얘. 더 많이 기준이한테 이거 전달 가능한 사람. 교준이 형. 이제 학교를 안 와요 그냥. 오지 않냐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안 가? 모르겠어요 아직. 얘 여기 있잖아. 얘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받을래? 오늘만이라도 가가지고. 야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채팅 쳐봐 채팅. 그냥 서 있는 거는 누워 있는 거밖에. 얘 안 듣고 있나 봐. 앉으면 기준아. 일주일 전만 해도 하는 거 먹어야겠다. 그거 무다필 기준이에게 전달 가능한 사람. 디스크가. 얘 안 보고 있어. 이럴 거면서 뭐하러 라이브를 건가? 켰어? 야 이기야.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가져간대. 내일 가져간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쌤이 데스크 가운데 책상에 놔둘 테니까 얘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얘 몸이 안 좋대. 허리 디스크. 머리 디스크 디스크. 2권인가 3권 신경을 디스크 바리. 김태현 선생님이 김태현 쌤이 여자친구랑 놀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놀았지? 바닷가로다. 바닷가에서 자는. 그거보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해. 이기 능력자. 바닷가에서 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서해 바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생체 촉매 요소를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거 이제 질문을 받기가 좀 거시기 하는 게 하면 되는데 이 등가스도 운동이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등가스도 문제거든. 등가스도는 안 된다 그랬대네. 뭐야 이제 와서 발 빼말라고. 확실해? 등가스도가 만약에 빼면 나오시는 건 뻔합니다. 만유인력 그 공식으로 거리나 이런 거 관련 중력에 의한 현상 물어본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 뭐 뉴턴 대포 정도? 아니면 중력의 행성별 중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질량과 무게 차이 뭐 이런 식 나오시는 문제가 몇 개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등가스도가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는 건데 등가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무궁무진해지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터지는 건데 그거를 안 낸다고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파트가 단순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쉬울 것이다. 그죠? 어렵게 내봤자일 것이다. 그러면 뭐 너희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함정, 짜투리 문제 이런 거를 누가 다 꼼꼼하게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고난도 문제보다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너희 학교는 매년 물리 파트를 되게 어렵게 냈거든. 글쎄 바뀌시면서 신일고여지 자사고인데 이거 이렇게 내버리면 아마 100점 많이 나올 텐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밑으로 올리고. 아마 중간고사 때 그렇게 냈다가 100점 수두룩하게 나오고 기말 때 아마 어렵게 내는 이런 스토리가 대충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짜잘한 것들을 집중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생체 촉매 요소는 어려운 건 1도 없는데 역시 뭐 시험 때 나오면 가볍게 맞춰주면 되는 것들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는 아까 말했듯이 심화 기출편 문제를 같이 몇 개 좀 보면서 개념 좀 다시 다지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총 정리 한번 하면서 추가 개념 같은 거 필요하면 잡고 그리고 직전 보강이야. 직전 보강은 시험 전날이죠?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월요일? 오늘 뭐? 월요일 아니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말이야. 금요일. 목요일 날. 그럼 목요일에 직본가? 네. 금요일날 과학 시험 보면 목요일날 직전 보강을 하겠죠. 네. 아무튼 봅시다. 저기 174쪽이 되겠습니다. 170 맞냐? 174쪽? 네. 이게 뭐냐? 맞아? 네. 아 그래? 생체 촉매 요소. 몇이냐 지금? 생체 촉매 효소라고 써 있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효소와 생체 촉매는 똑같은 말인데 우리 몸에서 생체 촉매 작용을 하는 걸 효소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거든. 촉매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짧고 간단하게 체크하고 좀 편안하게 오늘 문제만 좀 보자고. 아무튼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물질대사라고 하는 이 개념 가끔 이건 단독 문제로도 나올 때가 있어.
물질 대사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유치한 문제지만 물어볼 때가 있다. 거기 보시면 174쪽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반응. 너희들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쪼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쪼갠다는 건 뭐냐?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밥 생각하면 돼. 밥. 큰 덩어리로 뭉쳐있는 상태와 잘게 쪼개지는 상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을까? 밥 한 공기. 그러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큰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는 거야. 걔를 분해서 털깍 쪼개버리면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새어 나온다 생각해도 돼. 괜찮아. 그럼 우린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해? 밥을 먹어서 씹어서 소화를 시켜. 그게 뭐야? 분해하는 거잖아. 분해해서 나올 때 에너지가 막 나와. 그 에너지를 뭐 해 이제? 움직여요. 말도 하고 움직이고 체온도 유지하고. 그죠? 이거 다 그 에너지로 쓰는 거야. 유럽. 그러니까 근데 계속 분해만 해? 아니요. 그럼 니네 살이 안 만들어지지. 근육이 안 만들어지지. 뭔가 만들어낸 거잖아 이건. 먹어서 분해한 걸로 모여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뭔가를 쪼개는 작용 하나. 그 다음에 그걸로 다시 만들어지기 합성. 그렇죠? 뭉치는 작용 하나. 두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성과 분해를 통틀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물질 대사라고 한다. 개념이 잡혔죠? 물질 대사라는 건 그런 거구나.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 그죠?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다. 뭐 보통 이제 고분자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고분자라고 써 있네요. 그대로. 고분자라고 해서 이제 덩어리가 큰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자가 이제 분자가 크다. 분자가 크다. 그다음에 이제 저분자. 덩어리가 좀 등치가 작은 친구들. 이렇게 해서 고분자와 저분자로 나눠져 있죠.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물질을 이렇게 쪼개주는 과정이 있더라. 이걸 포함해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거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뭉치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느냐? 동화작용. 아, 대단한 작용이군요. 예습이라도 한 건가? 그렇죠. 쪼개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화작용. 이화작용. 이화. 이화여대들이 실실 쪼갠다고 외웠지? 이거예요. 이화여대들이 실실 쪼갠다 외우든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왜 이 여자가 왜 들어갔지? 여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화작용은 쪼개는 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뭐를? 동화작용이 뭐냐 이화작용이 뭐냐? 고분자 저분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런데 이화작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먹은 거를 분해하는 거. 여러분이 뭘 먹죠? 밥 먹어요. 설마 밥을 먹는다 하진 않겠지? 포도당. 에너지를 먹냐? 드래곤볼이냐? 뭘 먹죠? 포도당. 포도당을 먹는 거지. 탄수화물. 거기 포도당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포도당을 포덕포덕 먹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다? 산소가 있나? 포도당을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하면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 물. 맞죠? 누가 더 덩치가 크게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중에서 포도당의 덩치가 훨씬 크지. 포도당은 C6H12O6야 훨씬 크지. 얘는 CO2 얼마 안 되잖아. 그럼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 흡수돼? 에너지가 방출돼 흡수되겠어.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그렇죠. 그때 에너지가 우악 하고 에너지가 방출된대. 우린 이 에너지를 뭐 한다고 이제? 써요. 그렇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써먹고 있다. 근데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났을까? 포도당이었어요. 분해하게. 그러니까 포도당은 저걸 어디서 났겠냐? 밥을 먹고. 식물이 만드는 거잖아. 포도당. 쌀. 그거 어디서 났냐고 걔네들. 광합성. 그렇죠. 결국 무슨 에너지일까?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들어왔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죠? 또 다른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쓰인다 이거지. 아,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였겠구나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뭉친다. 아미노산을 뭘로 뭉친다?
아미노산 뭉치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단백질이 된다. 그러면 저거는 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우리 몸에 이 대부분이 단백질이잖아. 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까지 같이 넣어서 뭉치는 거다. 그죠? 반죽하듯이.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났다? 이 과정에서 가져왔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이소씨. 네. 소씨. 네. 광합성과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기억하고 있겠지. 설마 그걸 모르진 않겠지. 광합성과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알고 있겠지. 엽록체가 아니 뭐 지금 말하지만 다른 애들 듣자. 엽록체와 광합성.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광합성이 나오는 거야?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알고 있지. 네. 엽록체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 이화작용이 일어나? 엽록체에서 이화. 이화가 뭔데? 이화가 방출. 에너지를 방출. 물질 큰 거를 작은 걸로. 만들어서. 아, 그렇군요. 엽록체가 이화작용. 엽록체에서 하는 일이 뭔데? 쉬지 않고 쳐봐. 동화작용. 대단한 친구를. 이화작용. 그냥 정체성 자체가 없군요. 게임이다 게임. 어이, 호진짱? 네. 이 짝꿍 목 좀 한 번만 베주게. 아니 세로로 베지 말고 가로로 베야지. 소리게 또? 뭐라는 거야? 일본말 했냐? 친일파? 호진짱한테 다시 물어보자. 호진짱은 똘똘하잖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누가 입으로 방귀 껴? 동화작용. 오!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이 뭔데? 단백질 합성. 그 리보솜인데. 담배? 담배질 아니. 합성? 까먹었어. 증상작용. 아니 잠깐만. 왜? 아닌가? 맞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이거 빨리 하면 모를걸 이거? 아니 뭐 저렇게 그냥 막 던져도 되는 거야? 네? 막 던져도 돼. 아니 증상작용 맞아요. 확실해요. 아닌가? 엽록체에서 광합성하죠. 그쵸. 광합성이 뭡니까? 태양 에너지를 꿀꺽 먹어서 영양분 만드는. 물과 이산화탄소 합쳐서 포도당 만드는 거지? 네. 그럼 지금 이게 뭔데?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 아니요? 이건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다? 광합성의 반대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은 어디로 가야 될까? 동화, 이화. 여기로 가야 되겠죠, 광합성은. 광합성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세포소기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다. 그럼 엽록체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물어볼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하죠? 세포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들어온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포 내 발전소라고 불린다는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는 이화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물어본다.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연결시켜서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고분자랑 저분자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라고요? 고분자랑 저분자 중에 고분자가 에너지가 더 큰 거다. 그래서 이제 반응 경로 이거는 에너지냐 하면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에너지 빨간색으로. 그래 왜? 코가 막혀요. 만약에 지금 딱 봐봐. 여기가 지금 에너지가 높은 곳 아닌가? 네. 여기가 지금 에너지가 낮은 곳이니까 만약에 반응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면 지금 에너지를 방출했을까 흡수했을까? 방출. 높은 데서 낮은 데 내려간 거 아니야? 네. 방출했다는 얘기겠지? 네. 동화 이화. 이화. 이건 이화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을 준다. 당연히 반대는 동화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동화와 이화를 싹 지우고 반응 A, 반응 B 이렇게 해놓고 미토콘드리아냐, 엽록체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방출되냐, 무슨 그 분자가 커지냐, 작아지냐, 우리 몸에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죠? 할 수 있겠나? 네. 그럼 여기서 리보솜이라고 한번 줘볼까? 우리 세포내에 리보솜이라는 친구가 있어. 걔 뭐하는 친구더라? 단백질 합성하는 친구네. 동화이와 동화가 되겠지? 뭘 물어봐도 그냥 그 방향성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동화작용, 이화작용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이화작용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세포호흡이랑 연소의 비교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 표만 보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세포호흡과 연소의 비교가 있어. 얘들아, 연소와 세포호흡은 굉장히 비슷해. 세포호흡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이고 연소는 우리 몸 바깥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둘 다 이화작용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는 애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뱉어내게 하는 과정이라. 얘네가 그래서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뽑아먹을 게 목적이야. 소화지. 그러니까 여기 이화작용에 소화를 써도 되는 거야. 소화도 되는 거야.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맥락. 아무튼 세포호흡과 연소는 에너지 단계, 그 그림에 책에 나와 있죠. 에너지 단계, 얘는 이렇게 뭔가 한 칸씩 이렇게 계단처럼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맨날 나와. 연소는 그냥 한꺼번에 쭉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맨날 표현이 된다. 니네 땅콩 태워봤어? 땅콩? 땅콩 먹는 땅콩 불에 태워봤냐고? 아니요. 땅콩 불 태우면 타니 안 타니? 타요. 안 돼. 아 태워봤어? 검은색으로 배워. 아니, 그건 들리는. 그럼 안 타요. 그건 널 해도 똑같이. 네, 그럼 안 타요. 아주 잘 탑니다. 네, 그럼 잘 타요. 아주 잘 타요. 땅콩 불에 태우면 활활 탑니다. 그 속에 가연 지방이 아주 많고. 근데 기름기 불 잘 붙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연소야. 아 그래서 땅콩 기름? 네. 집에 땅콩 기름 있어? 아니요. 중국에 많잖아요. 그건 짝퉁 땅콩이잖아. 진짜? 아니. 땅콩 여자. 아니? 땅콩 무슨 아니? 얘들아, 땅콩을 불에 태우는 건 연소야. 근데 니네가 땅콩을 불에 태우기가 아까워서 씹어 먹었어. 그러면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을 니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니네가 생각하는 소화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어요. 니네가 땅콩을 먹었다고. 아이씨. 그러면 땅콩을 먹으면 소화가 바로 한 번에 쫙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걸려.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땅콩을 먹으나 불에 태우나. 얘들아, 불이 타는 이유가 뭐야? 불이 뭐냐? 파이어. 불이 뭐야? 에너지 덩어리야.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보이는 거야.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근데 우리 몸에 땅콩을 먹어서 뱃속에서 불 나나? 아니요. 근데 땅콩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우리 다 뽑아 먹을 거거든. 천천히.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조금씩. 우리가 세포호흡으로 먹어 소화시키면 에너지가 단계 천천히 나오니까 그게 한 번에 파이어 불이 되진 않는 거야. 근데 불에 태워버리면 그게 한 번에 방출되면서 다량의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 우리는 그게 밝은 빛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게 불이지. 결과는 똑같다는 뜻이야. 결국에 땅콩에 들어있던 총 에너지를 뽑아먹는 과정은 똑같은데 한꺼번에 다 내뱉을 거냐 단계별로 내뱉을 거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굉장히 연소는 굉장히 높은 온도, 굉장히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뜨겁죠? 그지? 니네 뱃속이 뜨겁니? 네. 따뜻해요. 좋겠다. 뱃속은 저온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땅콩이 분해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온도가 높으니까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때 한꺼번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 단계별로 에너지가 찔끔 이렇게 나온 에너지들을 모두 합하면 저기 태웠을 때 한꺼번에 나온 그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당연한 얘기지. 땅콩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을 텐데 중요한 건 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 땅콩을 분해할 수 있느냐? 넌 어떻게 그걸 분해했냐? 소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화를 어떻게 했냐? 그렇지. 똘똘한 친구가 한 명 숨어 있었네. 각 단계별로 우리 몸속에서 효소들이 이 일을 원활하게 일어나게 해준다라고 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효소는 있잖아. 좀 이따 배울 건데 효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단계가 지금 내 그림상 단계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4개. 그럼 이거 효소 몇 가지? 4가지. 효소 4가지가 들어가야 돼. 각각의 단계별로 들어가는 효소는 모두 다른 효소다. 맞다고 해야 된다. 하나의 효소가 이렇게 단계 안 된다. 단계별로 전부 다른 효소가 각기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는 종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효소의 종류가 매우 많아야겠지. 단계별로 다 따로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몸엔 효소의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효소의 개수가 많아야 될까요? 한 종류당 개수. 한 종류당 개수. 많을 필요가 없지. 네. 단계별로 여러 종류가 필요한 거지. 한꺼번에 대단히 많은 걸 불태울 건 아니거든. 이해되고 있나? 네. 그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압력, 뭐 시험 보면 어쩌고, 산소 어쩌고. 산소 필요, 불필요. 산소. 세포 호흡과 연소 둘 다 산소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야, 불 타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 네. 당연히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지. 그렇죠. 니네 몸속에서 산소 없으면 소화가 돼? 상관이 있어 없어? 산소랑 우리 소화랑 없어요. 당연히 있죠.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 세포호흡 안 일어납니다. 세포호흡 이건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온도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거를 효소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효소가 하는 일이 뭐길래 효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기억해 두시고 효소가 왜 종류는 많고 개수는 적어도 되는지 이해를 했겠지? 거기 175쪽 밑에 그림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와 반응에 진행해가지고 그 그림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그건 그냥 100%예요. 100%. 안 나올 수가 없어. 전혀 어려운 그래프 아니야. 그냥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보통 이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와 그래서 우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뭡니까 지금?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물질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 줄어들었어요. 오, 그러면 동화작용인가 이화작용인가? 동화나 이하나 동시에 둘다 아니. 처음의 상태와 나중 상태만 보면 돼. 그럼 어쨌든 에너지가 방출된 거 아니겠어? 네. 이화작용이나. 아, 여기 올라와가지고 헷갈렸죠? 물론 그럴 수 있지. 자, 여기가 뭐냐? 반응물의 에너지야. 아직 반응하기 전. 여기는 생성물의 에너지야. 그렇군요. 좀 삐쭉 올라간 건 뭡니까? 반응물이 있어. 갑자기 생성물이 돼? 땅콩이 있는데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갑자기 분해가 돼? 아니요. 그러지는 않지. 뭔가 쭉 최소한의 에너지가 제공돼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땅콩을 씹어서 소화시키려면 씹기도 해야 되고 소화효소가 달라붙기도 해야 되고 화학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에너지, 이 장벽을 넘어야 드디어 땅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스르르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여기 높이 있죠.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게 시험 문제라고. 활성화 에너지. 약자로는 EA라고 씁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제공돼야 그 다음에 쪼개지든 말든 한다 이거. 여기까지 되나? 네. 근데 이 에너지가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우리 몸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에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단다. 근데 어쨌든 이게 낮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낮으면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작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쉽다는 거겠죠?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배워줘. 도축 공장.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어때? 우리 몸에서는 땡큐한 거야. 그걸 누가 해준다? 그걸 누가 해준다? 효소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서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땅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다. 효소가 없으면요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소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먹어도 더부룩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건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는 뭐냐? 효소가 있으면 이게 훨씬 이렇게 낮아진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답니다. 결과는 똑같답니다. 땅콩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 덕분에 활성화 에너지가 불필요하니까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내려준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서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주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느냐? 우린 그걸 촉매라고 불러요. 효소입니까? 촉매입니까? 그러니까 촉매가 훨씬 광범위한 표현이 되고 우리 몸속에서 저런 촉매 작용을 해주는 친구를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우리 몸 밖에서는 활동 못해. 우리 몸 속에서만. 그러니까 저 제목이 뭐야? 여기 없네. 제목이 뭐야? 생체에서 촉매 작용을 해주는 친구 효소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생체 촉매 효소라고 써 있는 거라고. 효소가 몸 밖에 나오면 니네 소화액을 우리 몸 밖으로 꺼내서 그지? 밖에다 방치하면 소화 안 일어나지. 효소들이 죽어버리고.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속에서 체온에서만 가능해. 어려운 거 없죠? 네. 조심하세요. 이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를 부르는 말이 또 있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를 부르는 말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부르죠. 반응열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반응열이 크다. 무슨 뜻?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근데 잘 보세요. 활성화 에너지는 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에 넘어야 될 언덕. 하지만 반응열은 뭐야?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결과물과의 에너지 차이.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내려주는 건 맞으나 반응열과 아무 상관이 없지. 네. 어쨌든 네가 땅콩 먹어서 나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다만 그 에너지를 쉽게 뽑을 수 있게 해주마 이 뜻이지. 이해되는 거야? 예?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야 지금 문제에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의 차이. 됩니까? 네. 확실히 됩니까? 확실히 됩니까? 확실히 돼요. 이거 까꿀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까꿀로 그래프? 까꿀로? 카르크로. 이게 뭘까요? 동화. 이거는 이거 동화겠지? 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럼 여기가 반응물의 생성물이야. 반응물 생성. 잘했습니다. 이게 반응물이겠지.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가 뭘 얘기할까요? 반응열. 좋습니다. 반응열이 여기다. 맞죠? 여기는 뭘까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뭐 A라고 할게. 이걸 B라고 할게. A가 뭘까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 플러스 효소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걸 C라고 할게. 그러면 C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냐? 물어본다고.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 개념이 뭐라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언덕. 언덕. 그건 여기지. 아. 여긴 이거 전체지. 네. 그래서 A가 활성화 에너지야. A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뭐라고 해? 시험 문제에서 C가 활성화 에너지다. 틀리다고 해야지. 틀려요. 또는 B 플러스 C가 활성화 에너지다. 맞아요. 맞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근데 효소가 없을 때 이렇고 효소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준다고. 이렇게 낮춰준다. 뭔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다.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요거 똑같은 설명인데 내가 그래프 다르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이 그림을 이해하신 겁니다. 분자의 개수. 에너지. 요 그림까지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잘 보시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분자들, 물질들이 에너지 상태가 전부 똑같을까? 그거는 아니랍니다. 지금 이 속에 있는 이 공기들의 움직이는 분자들의 에너지가 전부 똑같겠어? 좀 빠른 놈이 있고 느린 놈이 있어. 같은 온도긴 해도 계속 온도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높은 놈, 낮은 놈이 있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녀석은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반응물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은 죽어도 못 넘는, 대부분 못 넘겠지. 혼자 부스러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먹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에너지를 가로축으로 해서 그린다고. 그리고 세로축은 분자 개수를 그린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저런 그래프가 다 있나 싶겠지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분자들의 에너지 분포야. 세로축으로 높은 건 개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보자. 여기는 어떤 분자,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는 지금 에너지가 매우 높은 애들이겠지? 네. 그럼 이 친구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애들.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반응을 잘 못하는 애들. 근데 개수는 되게 많네.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반응을 못하고 있다. 잘 들으시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끊었어. 가로축 에너지야. 가로축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를 딱 집어넣고 이거를 EA 딱 써줘. 뭘까? 이게 뭘까? 여기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다. 즉 여기보다 에너지 큰 놈은 반응해 이거지. 되나? 네. 활성화 에너지를 넘을 수 있어. 넌 통과, 니네 통과, 니네들 통과 이 얘기야. 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네. 근데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활성화. 활성화 에너지를 더 뒤로 낮춰준다고.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얘가. 왼쪽으로. 그렇죠.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EA 프라임을 새로워진 걸 이만큼 낮춰버린다고. 그러면은 통과해 하는 애들이 훨씬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아져요. 훨씬 많아지죠. 무슨 말이야? 반응이 막 활발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되나 이거? 네. 오케이. 즉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어. 즉 효소는 반응물의 에너지 자체를 건드린 적이 있다 없다? 반응물의 에너지를 건드린 적이 있다 없다? 효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죠? 이거랑 이건 다 똑같은 건데 난 다만 커트라인만 내려줬습니다. 이 얘기다. 알겠지? 네. 오케이. 잠깐 우리 쉬었다가 자.